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내 가장 가까운 동료와 함께 있었다. 잘몸으로 서로를 껴안은 채 당신 같은 무능력자가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 그녀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됐다. 아내, 지은이의 얼굴 미소 짓는 그 표정, 나를 비웃는 듯한 눈빛. 그리고 내 동료, 민준. 회사에서 나를 지지한다고 믿었던 그놈. 무능력자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나와 버렸을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지은이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웃으며 인사했다. 여보,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속으로는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민준을 만났을 때도 그는 미소를 지었다. 형, 어제 회식 어땠어?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이 스쳤다. 나는 대답했다. 좋았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견뎌야 해. 견디면서 관찰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만 무너진 기분이었다. 왜 나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지은이와 결혼한 지 5년.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그녀의 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 무능력자 그 말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야? 대신 생각했다.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이 고통을 삼킬까? 그날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 매일 지은이의 행동을 적었다. 그녀가 언제 집에 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민준과의 만남을 추측했다. 회사 컴퓨터에서 그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물론 비밀스럽게. 그들의 메시지, 오늘 밤 어때? 내가 최고야의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으면서 내 안의 분노를 키웠다. 왜냐하면 분노는 연료야.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과 대화했다. 왜 이혼하지 않아? 왜 그냥 떠나지 않아?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떠나면 그들이 이긴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나는 패배자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이다. 특히 남자로서. 아내를 잃은 무능력자 그 소문이 퍼지면 내 경력은 끝장난다. 회사에서 민주는 이미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빼앗고 상사에게 험담을 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계획된 배신이야.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이는 여전히 나를 속였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며 야근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나는 웃으며 수고했어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거짓말을 세고 있었다. 23번 민주는 회사에서 나를 무시했다.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겠다. 폭발은 약자의 선택이야. 나는 강해져야 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예전에는 지은이를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세상이었다. 이제 그 미소가 혐오스럽다. 민준의 자신감이 역겹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는 감정 낭비야. 대신 분석했다. 지은이는 야심이 크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원해. 민주는 권력을 추구해. 회사에서 승진하려 해.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민준의 과거 대학 시절 마약 사건, 은폐된 것, 지은이의 비밀, 그녀의 가족 빚. 그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비밀리에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한국법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나는 알았다. 증거를 모으는 건 내 인생을 재건하는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을 테니까. 2달째 나는 그들의 만남을 추적했다. GPS 앱으로 지은이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졌다. 왜 아직도 아픈가? 사랑이 남았나? 아니, 배신의 상처야. 나는 그 상처를 무기로 삼았다. 이 고통이 내 놈들을 무너뜨릴 거야. 회사에서 민준이 승진했다. 나 대신. 상사는 민준 씨가 더 유능해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축하해. 이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마약 과거를 익명으로 제보할까? 아니, 아직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해. 지은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해. 그녀를 흔들어야 해. 집에서 지은이는 임신 테스트기를 숨겼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양성. 하지만 아이는 내 거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아이. 그들의 아이.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으면서 더 강해졌다. 이제 시작이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해서. 지은이는 그 아이를 내 거라고 속일 계획이었을 테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녀의 그 미소가 상상됐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DNA 테스트를 준비했다. 비밀리에. 그날부터 내 일상이 지옥이 됐다. 매일 그녀를 보며 속으로 외쳤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더 친절해졌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마사지를 해줬다. 그녀는 의아해했다. 요즘 왜 이렇게 착해? 나는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과거의 사랑. 이제는 증오의 가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정말 복수할 거야? 그냥 이혼하고 떠나. 하지만 떠나면 그들이 행복해진다.
아이를 키우며 부유하게 산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승장구, 나는 빈 껍데기. 한국 사회에서 호라비는 약자야. 특히 아이 없이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다. 밤마다 독백이 길어졌다. 왜 나야? 내가 뭐 잘못했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난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고통. 나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 결혼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버림받았다. 임신이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때렸다. 아이는 무죄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상처의 상징이야. 회사에서 민주는 나를 압박했다. 형, 요즘 성과가 안 좋아. 퇴사할 생각은 없어. 그의 눈빛은 비열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 했다. 지은이와의 미래를 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노력할게 이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마약 기록 대학생 때 친구가 대신 자수했다. 나는 그 친구를 찾았다.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에 대해 알려줄래? 답이 왔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증언. 증거. 하지만 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기다림이 고통이었다. 매일 지은이의 배를 보며 질투와 분노가 쌓였다. 저 아이가 내 거였다면, 하지만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다. 증거가 충분해. 소송 걸면 이겨. 하지만 나는 말했다. 더 기다려. 완벽함은 내 집착이 됐다. 지은이의 가족빚, 그녀의 아버지 도박빚, 나는 그것을 알아냈다. 은행 기록. 그녀가 숨긴 거. 그날 지은이는 울었다. 여보, 회사에서 스트레스야. 거짓말. 민준과의 싸움 때문일 테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내가 아픈 게 좋아. 하지만 그 쾌감 후 죄책감이 왔다. 나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내 변화를 느꼈다. 친구들을 피했다. 가족과 연락 끊었다. 고립됐다. 고립이 안전했다. 누군가 알면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 밤에 미러를 보며 이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마. 3달째 지은이의 배가 부풀었다. 그녀는 우리 아이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DNA 샘플을 채취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민준의 컵 테스트 결과 내 거 아님. 증거 추가. 민준의 과거 친구와 만났다. 증언해줄래? 돈 줄게. 그는 동의했다. 돈은 내 저축. 저축이 바닥났다. 하지만 상관없어. 복수는 비용이야. 내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트집 잡지 마. 그냥 끝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무너져.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떨렸다. DNA 보고서. 구성 불일치. 지은이의 뱃속 아이는 민준의 거였다. 그 순간 임랭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임랭은 그들을 보호할 뿐이야. 나를 파괴할 뿐. 그날부터 관찰이 본격화됐다. 지은이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녀의 핸드폰을 해킹 잽으로. 메시지. 민준아,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걱정 마. 곧 쫓아낼게. 그들의 계획. 나를 회사에서 내쫓고 이혼 후 결혼. 나는 웃었다. 바보들. 하지만 웃음 뒤에 공포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아니, 과민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 수의 기가 변했다. 예전에는 용서할까? 이제 파괴해야 해. 임랭이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임랭은 약자의 무기야. 나는 강자가 돼야 해. 민준의 마약 과거를 파헤쳤다. 경찰 기록. 은폐됐지만 흔적이 남아. 나는 기자에게 익명 제보 준비. 하지만 기다려. 타이밍. 지은이에게 접근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병원 갈까? 그녀는 당황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그녀의 불안을 즐겼다. 내가 느낀 고통, 내 거의 일부야. 내 내심 갈등, 아이 때문에 멈춰. 아이는 무죄. 하지만 아이가 그들의 행복 상징이야. 나는 아이를 이용할 수 없어. 대신 법으로. 변호사, 양육권 소송. 하지만 증거로 외도 증명하면 그녀 불리해. 나는 고개 끄덕. 하지만 양육권 원치 않아. 그냥 파괴. 회사에서 민준이 나를 호출. 퇴사서 썩 아니면 해고 위협. 나는 돼, 물었다. 그는 웃었다. 내가 방해돼. 그 순간 나는 계획 실행 결정. 집에서 지은이와 대화. 아이, 내 거 맞아. 그녀 얼굴 창백. 무슨 소리야, 거짓말. 나는 증거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불안케 했다. 내 마음 더 무거워.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야. 하지만 생존 위해 나는 인간성을 잃어. 민준의 친구 증언 녹음. 민준이 마약했어. 나 대신 증거. 지은이의 빚 그녀 아버지 빚 5억. 나는 채권자 연락. 압박해 돈으로. 그녀가 울며 왔다. 돈 좀 빌려줄래? 나는 돼. 그녀 답답잇 나는 도와준 척 하지만 뒤에서 조종. 내 변형, 잠 못 이룸. 악몽. 너도 그들처럼 돼. 하지만 계속. 임랭 끝났어. 계획이 구체화됐다. 먼저 민준의 마약 스캔들 폭로. 기자에게 자료 보냄. 익명. 기사 나왔다. 유명 기업 임원, 과거 마약 의혹, 회사 소란. 민준 얼굴 창백. 그는 나 의심. 모르겠어. 지은이 패닉. 민준이 위 메시지. 나는 그녀 위로. 괜찮을 거야, 아이러니. 내 가격, 불면. 친구 이름. 가족 걱정. 하지만 같이 있어? 민준 호출. 너 짓이야, 부정. 모르겠어, 그는 위협. 조심해, 긴장감. 지은이 빚 압박. 채권자 방문. 그녀 울음. 도와줘. 나는 지원하면 도와줄게. 그녀 충격. 왜? 나는 DNA 보여줌. 아이 내 거 아님. 이 그녀 무너짐. 미안해. 하지만 늦어. 소송 시작. 외도 증거 제출. 법원. 그녀 명예 실추. 민준 해고. 스캔들로. 그는 복수. 나 감시. 내 내심, 멈춰, 아니. 계속. 지은이 자살 시도. 병원. 나는 방문. 왜, 그녀 내 탓 유죄책. 하지만 그녀 배신 먼저. 내 인간성 상실. 괴물이야. 소송 진행. 증인. 민준 과거 드러남. 그는 파괴. 직장 이름. 친구 버림.
지은이 양육권 잃을 위기. 아이 출산. 하지만 그녀 정신 붕괴. 나는 승리. 아니. 빈 껍데기. 민준 반격. 나 폭행 시도. 경찰. 하지만 증거 없음. 내 공포, 죽을까? 계속. 그녀 가족 빚 공개. 그녀 사회적 죽음. 내 독백, 이게 원한 거야? 행복. 하지만 후회 없음. 가격 지불. 지은이 용서해 거부. 민준 감옥. 마약 재수사. 내 변형 완성. 나 누구.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이는 이혼 후 떠남. 아이와. 민주는 파멸. 나는 홀로. 승리인가? 아니. 상처만. 하지만 후회. 모르겠어. 이게 정의인가?